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상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꿀팁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SMR입니다. ASMR을 듣고 나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오히려 집중이 잘 된다 라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ASMR은 우리 뇌를 일부러 멍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사작용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SMR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SMR은 단순 반복적인 자극이다. 대표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빗소리, 타이핑 소리, 속삭임 소리, 또 카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상에서 들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패턴들이 있을 때 우린 ASMR이라고 합니다. 즉 ASMR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예측 가능한 패턴의 사운드를 의미하게 되죠. 자극의 강도는 낮지만 감각적으로 일정한 그런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운드들은 주의력의 자극은 낮고 안정감은 높다라고 우리 몸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백색 소음은 청각 피질은 겉에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피질의 과잉 활동을 억제하면서 불안 감소를 유도한다. 즉 우리의 도파민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안함을 증가시켜주는 게 ASMR입니다. 그러면 이런 ASMR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자율,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ASMR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 접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심박수가 저하되고요. 호흡도 완화되고 뇌파에서는 알파파는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도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즉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어딘가에 집중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핸드폰, 또 PC, 또 공부할 때는 책, 여러 가지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ASMR, 즉 비소리, 파도소리, 이러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운드를 듣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접했을 때 뇌는 순간 쉬게 됩니다. 즉 뇌는 멍 상태가 되고 우리는 웃는 소리로 뇌멍 상태, 불멍에서 따와서 뇌멍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ASMR을 청취하게 되면 뇌의 감정 조절 영역 중에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인다. 정리를 하면 ASMR은 뇌의 멍 상태, 집중력을 순간 흐트러뜨리게 되고 이는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뇌가 휴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전들에 의하면 ASMR은 뇌의 스트레스를 유도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또 많이 받게 돼요. 나는 카페에서 공부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데? 공부가 더 잘 되는데? 그래서 카공족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를 의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뇌가 쉬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때 보상기전이 나타납니다. 나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 나 더 집중을 해야 돼. 라는 뇌는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상태가 우리 몸에서 느끼게 되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뇌가 흐트러졌을 때 반사작용으로 교감신경이 보상기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뇌가 멍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대로 뇌의 각성도는 업, 교감신경이 활성화, 우리의 집중력은 향상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처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는 차를 마시면서 주변의 소리도 즐기면서 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적응이 되면 우리 몸의 뇌의 기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집중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상호 보완작용을 늘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심리적 요요 효과, 뇌의 각성도의 리바운드 개념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ASMR 말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숨을 쉬는 진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숨을 쉬면 돼요. 근데 한숨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숨을 의미 있게 쉬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서, 스트레스 원에 우리가 노출되었다입니다. 나뭇가지에 이렇게 손등이 쫙 긁히게 되면 처음에 하얀색이 나타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화이트, 즉 백선이라고 하거든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하얗게 보였다가 거기가 이제 빨갛게 부풀어 올라요.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손등으로 손톱을 긁었을 때 하얗게 됐다 3초 있다가 보면 빨갛게 되면, 이게 염증 반응인데 스트레스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산화작용이 나타나요. 즉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는 호흡이 얕아지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를 몸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보다 빨리 배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 긴장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숨이 어떻게 쉬어져요? 막 이렇게 호흡이 얕아집니다. 빈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과호흡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산화탄소가 더 축적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염증이 증가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흡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한숨을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숨은 몸의 리셋 버튼이기 때문에 나올 때 꼭 쉬어줘야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은 학업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지만 그 순간 일에 열심히 몰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숨을 의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는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교육하는 호흡법이기도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빈호흡을 많이 쉬게 돼요. 폐 기능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흡기는 좀 되는데 호기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체험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아주 얇은 빨대를 입에 물게 되죠. 코를 막고 그 빨대로 숨만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호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2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이때 입은 다물게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초 동안 코로 일단 들이마시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내쉬는데 2배 또는 3배로 내쉽니다. 길게 내쉴수록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3배, 즉 6초 동안 숨을 한번 내뱉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휘파람 불듯이 이렇게 내뱉는 겁니다. 이걸 3회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한 번만 같이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따라 하셨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3번 반복하게 되는 게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즉 한숨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폐 속의 압력도 유지하게 되고 CO2 배출을 증가할 수 있게 되고 폐가 확장되면서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008년도에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장애 환자들, 또 PTSD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참 효율적이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ASMR을 듣는 거, 그리고 한숨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는데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 ASMR은 스트레스만 완화한다? 아니다. 집중력 향상에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